자, 오늘 할 거는 이제 확률과 통계인데, 핸드폰들은 주시고. 이거 확률과 통계는 고등학교 1학년 수하에 나왔던 그 경우의 수 있죠. 순열하고 조합을 안다는 가정 하에서 지금 그 이수가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순열과 조합이 확률에 가면 지금 새로 배우는 원순열이니 중복순열이니 뭐 이런 애들보다 생각보다 훨씬 더 자주 등장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확률 계산을 하려면 확률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 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걔가 기본이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거를 조금 복습을 하긴 하셔야 될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지금 이 다음으로 나가는 단원이 오히려 별로 쓸모가 없을 수도 있다. 확률에 가서는 오히려 고생할 수 있다. 그거를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사항을 잠깐 혹시 기억하는지 한번 훑어볼까? 순열 무슨 뜻이에요? 뭐였어요? 어떨 때 써먹는 방법이었죠? 서로 다른 것이어야 돼요. 일단 대상이 서로 다른 것, 서로 다른 n개를 배열하는 방법이에요. n개를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이걸 순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를 줄여서 NPR이라고 했었고, 이거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실제 계산할 때 쓰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증명할 때 쓰는 방법이 있었어요. 계산 측면에서 보면 n부터 시작해서 한 개씩 줄여나가면서 곱해 나갔었죠. 그래서 몇 개를 곱했었냐면 R개를 곱했었어요. 그 R개의 끝이 중요했었어요. R개의 끝이 뭐로 끝나야 되겠어요? 혹시 이내라고 했나? 이내 기억해요? 민경이에요? 쏘리. 민경이 기억해요 이거? 끝에 끝나는 숫자? 일반화 시켰을 때 n-r 플러스 1로 끝나요. 근데 요거 좀 기억해 둬야 돼요. 그러니까 숫자 계산할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얘 증명 같은 거 할 때, 실제 저기 확통에서 증명 문제가 네모칸치기가 나오는데, 증명 같은 거 할 때 이 끝에가 뭐로 끝나는지를 알아둬야 돼요. 이거 아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우리가 숫자 계산할 때 1부터 10까지 어떻게 몇 개 있는지 어떻게 계산하지? 10에서 2를 빼고, 즉 처음 10에서부터 1에서부터 10까지 나오면 10에서 2를 뺀 다음에 더하기 1을 해주는 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 개수였잖아. 똑같아. 여기를 x라고 모르니까 x라고 놓으면은, 그러니까 까먹었을 때 얘기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 큰 숫자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x에서부터 n까지 있는 거죠. 이 경우.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게 r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n-x 플러스 2를 했더니 이게 r개가 나온다. 그러면 x는 과연 뭐냐? 그래서 x는 n-r 플러스 1이다. 이항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거거든. 그래서 요 끝에 숫자가
중요하더라. 그 다음에 실제 증명할 때 많이 했던 거 기억하는 사람, 이런 거 기억 다시 다 해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이거 어떻게 돼요? n 팩토리얼을 뭐로 나눠요? n-r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예요. 왜냐면 요 다음 숫자가 n-r이거든. 그래서 n-r 팩토리얼을 전체 n팩에서 나눠버리면 요 노란색 끝까지 딱 나오는 거니까. 실제 계산은 뭐 이런 것들이었죠. 계산은 쉬워요. 뭐 예를 들어서 5p3을 계산해야 된다. 가령. 그러면 어떻게 되죠? 5 곱하기 4 곱하기 3. 요 개수만큼 늘어뜨려 놓으면 되는 거였었어요. 기억하나? 그 다음에 또 뭐 참고로 5p 제로 같은 거. 끝이 제로로 끝나는 거는 1이라고 약속했던 거. 그 다음 5 팩토리얼 뭐 이런 거는 당연히 다 기억, 이 정도는 기억, 이게 오히려 기억이 많이 남을 거예요. 5, 4, 3, 2, 1로 계산한다는 거. 이런 수열에 해당하는 계산도 좀 기억해둬야 되고, 이때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대상을 상대로 해서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대상이 서로 똑같으면 계산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고, 그게 오늘 맨 끝에 나올 거예요. 수업 때. 그게 뭐냐면 서로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 달라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야 이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서로 다른 것도 계산한다 이거지. 아니 서로 같은 것도. 쏘리. 요거를 아예 안 할 수가 없어서 잠깐 훑어봤고, 오히려 이 계산을 잘 하는 게 생각보다 중요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확률과 통계라는 단원에서 하는 근본적인 것들, 여기 보면 이름 보면은 중복순열이라는 것도 있고요, 원순열이라는 것도 있고요, 중복조합도 있어요. 이런 애들의 가장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일반적인 순열과 조합의 계산에서 이 계산에서 서로 중복되는, 겹치는, 중복되는 경우가 있더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테마예요. 서로 중복되는 개수가 있더라. 그거의 첫 번째가 뭐냐면 원순열이에요. 원순열로 첫 번째 얘기합니다. 원순열은 상황 조건이 굉장히 독특한데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이런 원탁에 사람이 이런 식으로 앉는 거예요. 뭐 좀 좋은 중국집 같은 데 가면은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테이블을. 문제는 이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아무런 방향을 느낄 수 없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방에 무슨 그림이 걸려 있다든가 창문이 있다든가 하면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은 이 방은 아무것도 없는 방인 거예요. 따라서 방향이 없어요. 방향이 없는 상태에서의 이 상황 설정을 해놓고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향이 없으면 무슨 특징이 있냐면 얘가 돌아가도 이게 좌우나 내 앞에 있는 게 바뀌지 않는 한 나는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바뀌었다는 걸 인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서로 다른 4명의 사람, 4명의 사람을 이 원탁에 앉히는 방법의 수를 생각하는 것을 원순열이라고 불러요. 대표적으로. 근데 얘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순열 계산을 기본으로 갈 거예요. 또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조합 계산으로 갈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 중에서 겹치는 게 몇 개나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거고, 그 겹치는 개수만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나누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10가지를 생각했어. 근데 그 사이에 2개씩이 똑같은 거야. 그럼 총 몇 개가 겹치는 거야? 5개가 겹치는 거죠. 그걸 나눠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만큼 뻥튀기가 된 거니까. 그럼 이걸 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느냐? 일단 4명이 있으니까 첫 번째는 4명을 일렬로
배열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개수가 4 팩토리얼이 되겠죠. 일렬 배열이니까 서로 사람은 서로 다른 거고 그거를 일렬 배열했으니까 전체 가지수는 4팩이 될 거예요. 그때 사람의 넘버를 한번 매겨볼게요. 여기에 1번이 앉아있고 여기 2번이 앉아있고 여기 3번, 4번 이렇게 앉았다고 칩시다. 이게 1, 2, 3, 4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두 번째는 얘를 한 칸을 움직입니다. 근데 동시에 똑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 여기가 4가 됐다고 칩시다. 그거를 이쪽 배열로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4, 1, 2, 3의 배열이 돼요. 1열 배열을 했을 때. 그러면 얘랑은 서로 다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4팩토리얼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해될까요? 민경이 이해돼? 그 다음 또 다르게 여기가 이제 한 박 더 돌아서 여기가 1번이 되고 여기가 2번이 되고 여기가 3번이 되고 여기가 4번이 되는 케이스예요. 빨간색. 얘는 숫자 배열로 따지면 3, 4, 1, 2가 해당될 거고 얘랑 다 다른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가 이제 여기가 1번 뭐 어떤 색깔 다른 게 뭐 있을까요?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여기가 4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생기냐면 2, 3, 4, 1 이렇게 생긴 거죠. 이걸 다 다르다 이런 애들 다 합쳐서 4팩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낸 거예요. 일렬 배열을 하게 되면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이 흰색,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이 다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왜? 흰색을 기준으로 먼저 생각해보면 흰색의 맞은편에 3번이 앉아있었던 구도죠. 근데 흰색의 오른쪽에 이쪽 오른쪽이죠. 사람이 이게 오른쪽 이게 이쪽을 정면으로 보고 있으니까 여기가 오른팔이 된단 말이죠. 오른쪽에 4번이 앉아있었고 왼쪽에 2번이 앉아있었던 구도예요. 정면에는 3번, 오른쪽에 4번, 왼쪽에 2번. 한 칸 움직였을 때 이 노란색을 보면 노란색도 역시 똑같다 이거야. 정면을 보면 노란색이 정면에 3번이 있고 노란색의 오른쪽에 4번이 앉아있었고 노란색의 왼쪽에 2번이 앉아있단 말이지. 내 말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 네 가지가 다 한 가지로 충철된다는 거야. 원순열에서는. 이게 그냥 다 한 가지라고. 그러니까 네 개가 중복돼서 계산된 거지. 네 배가 뻥튀기 된 거죠. 그래서 요것이 요 네 개, 요만큼이 중복되는 수에 해당한다. 따라서 나의 답은 4 팩토리얼을 중복된 개수인 4만큼 나눈 개수만큼이 요거를 안 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즉 여기가 계산하면 3팩이니까 6가지의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다. 서로 다르게. 내 아예 정면에 있는 사람, 나의 왼쪽에 있는 사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6가지로 다르게 만들 수 있다. 이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이걸 원순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순열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일단 순열 계산을 합니다. 순열로서 계산하고 중복되는 수만큼으로 나눈다가 원순열의 핵심이에요. 우리 책에 있는 건 다르게 했어요. 우리 책에 있는 거 이거 아닙니다. 그냥 무작정 n팩을 그 다음에 뭐 n만 맞나? n팩을 n으로 나눠 n-1팩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예요. 항상 이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지금부터 이게 아니라는 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 방법은 아니라는 거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조금 상황을 바꿔서 일단 다른 상황 가기 전에 개수를 좀 늘려볼까요? 원이 이렇게 있어요.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이렇게 6명 정도로 늘어났다고 칩시다. 이때도 똑같죠. 처음에는 6 팩토리얼로 계산할 겁니다. 6명이니까.
그런데 1번을 여기 앉혔을 때 그리고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앉았다고 쳤을 때 아까의 원리는 뭐였어? 이 회전 방향이 똑같은 상태에서 얘네들만 이렇게 한 칸씩 딱 움직이는 거지. 그걸 몇 번을 움직일 수 있느냐가 중복되는 개수죠. 그래서 1번이 여기 있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래서 얘가 6으로 나눠지면 된다 이거죠. 그런데 얘를 상황을 이거랑 똑같은 상황이 뭐냐? 이 원리로 내가 계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좀 특이한 특이한 테이블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삼각형 테이블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똑같은 숫자인 6명이 앉게 될 거예요. 이렇게 테이블은 삼각형이고 그럼 이 삼각형 테이블에다가 앉힐 수 있는 서로 다른 그 앉는 방법은 몇 개나 만들 수 있느냐가 요거 중복되는 숫자를 얼마로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진다고. 아까랑 똑같이 6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일단 분자는 6팩이 맞습니다. 무조건 순열로 계산할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때 여기 1, 2, 3, 4, 5, 6 이렇게 일단 앉혔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까처럼 노란색으로 1, 2, 3, 4, 5, 6 이렇게 앉혔다고 쳐요. 흰색과 노란색이 과연 같을 거냐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흰색과 노란색이 아까 원은 똑같았잖아. 한 칸 움직이는 게. 그런데 지금 노란색은 그럼 같을 거냐 이거지. 잘 생각해보면 달라요. 왜? 흰색에서 1번은 이 탁자의 모서리가 오른쪽에 있었습니다. 그치? 그리고 나의 왼쪽에 사람이 있었어요. 2번이. 노란색 1번을 보면 모서리가 왼쪽 끝에 있고요. 오히려 사람은 오른쪽에 있으면서 6번 사람이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1번 사람은 이 방에 대한 방향 감각이 없다고 쳐도 당연히 나의 앉는 방법이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처음에는 오른쪽에 모서리가 있었고 왼쪽에 2번이 앉아있었는데 지금은 나의 왼쪽에 모서리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6번이 앉아있다. 완전히 다른 거지. 그러니까 얘랑 노란색은 같은 방법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이거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얘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노란색 말고 뭐 해야 돼요? 빨간색이요? 여기에 1번이 앉고 여기에 2번이 앉고 여기에 3번이 앉고 여기 4번 이제 한 바퀴 더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앉혔다고 칩시다. 빨간색으로. 그러면 이제는 흰색하고 비교했을 때 이 빨간색 방법은 똑같을 거냐 이거지. 똑같아요. 얘는 왜? 1번의 오른쪽에 모서리가 있어요. 흰색도 1번의 오른쪽에 모서리가 있었습니다. 왼쪽에 2번이 앉아있어요. 왼쪽에 2번이 앉아있고요. 이 방법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흰색하고 빨간색은 같은 방법이에요.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걸 응용하면 언제 또 한 번 똑같은 게 나올까요? 요 1번이 오른쪽에 모서리를 갖고 있는 여기 1, 2, 3, 4, 5, 6 요 초록색 방법도 똑같이 되는 거죠. 1번의 오른쪽에 모서리가 있고 왼쪽에 2번 앉아. 따라서 얘는 중복되는 개수가 이 중복되는 개수가 삼각형 탁자일 경우 몇 가지가 발생하는 거예요? 세 가지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원순열을 계산하더라도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핵심이 이거라고. 그러니까 중복되는 수를 어떻게 찾아내느냐가 핵심인 거지 그 중복되는 수가 항상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 말 이해될까요? 그래서 요걸 계산하는 게 원순열 값이 해당하는 거다. 자, 조금 더 해볼까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탁자가 있다고 치면 이런 기다란 탁자가 있어요. 일반적인 식탁. 여기에 아까랑 똑같이 사람이 앉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앉아요. 똑같은 6명이에요. 이 탁자에 6명을 앉히는 방법입니다. 여전히 분자는 6팩이에요. 중요한 건 몇 개로 나눌 거냐 이 얘기죠. 또 해볼까요? 1, 2, 3, 4, 5, 6 이렇게
이렇게 처음에 앉았다고 칩시다. 이번에는 세 번째 하는 거니까 좀 빨리 해볼까요? 1번에 오른쪽에 모서리가 있고 왼쪽에 2번이 앉아있는 거랑 똑같은 거. 1번이 여기 있으면 될까? 안 돼. 모서리가 달라졌어. 1번이 여기 앉으면 이제는 완전히 다르지. 지 혼자 앉아있어요. 아까는 둘이 앉아있었는데 다른 방법이에요. 근데 1번이 여기 이렇게 앉았다고 치면 이거는 똑같습니다. 1번 오른쪽에 모서리, 왼쪽에 2번. 그리고 혼자 앉아있는 애는 3번과 6번. 방향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흰색과 초록색만 같은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삼각형 테이블에서는 세 가지가 발생했던 중복이 여기서는 두 개밖에 발생하지 않아요. 이건 매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민경이 이해돼요? 어렵진 않아? 그래서 민경이 이거 들어본 적 있었나요? 처음 들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이런 데다도 써먹을 수 있어요. 우리 책 필습이 2번에 해당하는 건데 이 원순열의 개념을 색칠하기에도 써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칸막이가 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 도형이 만들어져 있다고 칩시다. 여기에 색깔을 4개를 하나요? 네. 4가지 색을 이용해서 여기를 다 칠할 거예요. 서로 다른 여기마다 색깔마다 다 다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의 가지수가 몇 개가 나오냐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때 아까랑은 좀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이 부분을 색을 정하고 나면 나머지 3개는 마치 원탁에 3명이 앉아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다 이거죠. 얘가 원탁이라고 생각하면 사람 3명이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가 1번, 2번, 3번 색으로 되어 있으나 이거나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인 거나 어차피 똑같이 되는다 이거죠. 왜? 돌리면 되는 거니까. 회전해서 돌리면 되는 거예요. 똑같았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원순열 개념하고 일맥상통한다 이거지. 이런 상황 자체가. 따라서 4가지 색깔 쓰고 이 가운데 지역만 결정을 하면 나머지는 원순열 배열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가운데에 들어갈 색을 결정하는 게 여기다 이렇게 자세하게 쓸게요. 여기다가 그다음에 나머지 바깥의 3가지 영역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가운데 영역과 바깥 영역. 가운데에 들어갈 수 있는 색깔은 4가지가 되겠지. 그러면 이제 색은 3가지가 남았어요. 3가지가 남은 거를 여기다 이런 식으로 배열하는 거죠. 그 각각에 대해서 배열하는 거니까 3템이 될 거고요. 똑같은 거는 1, 2, 3, 또 1, 2, 3, 또 저기 1, 2, 3 이렇게 3번 발생할 테니까 3으로 나눠야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돼요. 계산하면 이거 2팩이니까 8가지가 나오는 거죠. 이런 것도 원순열에 해당하는 상황이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런데 이 개념이 항상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맞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책에는 소개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목걸이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뭐 비주인가? 비주라고 뭐 한때 유행했던 거 있죠. 이렇게 좀 색깔 있고 막 이런 그거 갖고서 여러 개의 색깔을 조합해서 이런 식으로 목걸이를 만드는데 색깔을 이제 그 비주라는 그 보석 알갱이 같은 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빼서 내가 목걸이를 만든다고 칩시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목걸이를 만들었을 때 이게 마치 사람이 앉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 6팩을 6으로 나누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 목걸이는 간과한 게 있죠. 목걸이를 잘 보세요. 이걸 마치 목걸이처럼 생각을 하시면 목걸이가 이렇게 내려놓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빨강, 파랑, 초록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빨강, 파랑, 초록. 근데 얘를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도 빨강, 파랑, 초록으로 보일 수 있는 애가 여기 있겠지. 그러면 이게 목걸이는 앞뒤가 없기 때문에 앞에서 실컷 만든 거가 뒤집어졌을 때도 똑같이 나오는 게 또 있겠지. 앞에서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거 뒤집었을 때 똑같이 보이는 거.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답이 틀려요. 여기다가 뭘 해줘야 되냐면 2분의 1을 해줘야 돼요. 앞뒤가 돌렸을 때도 똑같은 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중복되는 수가 몇 개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한 개념이지 무식하게 단순하게 한 가지로만 계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컨셉은 중복되는 걸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카운트할 수 있느냐, 내가 그 개수만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여기 컨셉이 다 그겁니다.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런 식으로 상황을 바꿔주면 계산이 뭐가 이렇게 하나씩 붙던지 뭐가 하나 빠지던지 뭐 이런 식으로 상황 변화가 있으니까 얘를 유연하게 생각해야 되지 단순하게 한 가지로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연하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내가 계산하기도 편합니다. 사실상 조금만 익숙해지면 엄청 편한 계산이 돼요. 그래서 원수열 자체가 조금 연습하면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자, 그래서 대략적인 개념 설명을 했으니까 한번 문제를 한번 푸는데 이 문제들의 특징은 뭐냐면 앞에 나왔던 그 순열과 조합에서 나왔던 상황들이 있어요. 뭐 여기 지금 나오는 어떤 사람들끼리 이웃해라, 이웃하지 말아라 이런 상황까지 조합해서 나오기 때문에 좀 달라 보일 겁니다. 필수예제 1번에 보시면 A라는 사람과 B 사람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2학년에 AB가 들어가 있구나. 2학년에 AB가 들어가 있다. 잘못 그렸네. 이렇게 토탈 8명이 있습니다. 이 8명이 있고 이 안에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어요. 학년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냥 심플합니다. 8명이 원탁이 앉는 경우에요. 우리 이거 계속 해봤던 거죠. 그러면 얘 계산은 일단 일렬배열 한다는 8팩을 쓰시고 돌렸을 때 똑같은 거니까 몇 번 돌아갈 수 있어요? 1번 자리가 8번 돌아갈 수 있죠. 그래서 여기 8로 나눠요. 그래서 얘가 7팩이 될 거고 요거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2학년 학생끼리는 서로 이웃해라. 여기 두 번째부터가 1학년 과정하고 엮여 있는 거죠. 2학년끼리는 이웃하게 앉아라. 오케이? 그러면 2학년끼리 이웃해라. 이웃해라 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라고 배웠어요? 1학년 때? 하나로 묶어서 생각해라. 이렇게 배웠죠. 하나로 묶어서.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원탁에 앉힐 텐데 2학년 학생을 세모라고 해볼게요. 그럼 세모 4명을 이렇게 앉히는데 얘네들이 하나의 덩어리인 거예요. 안 움직여요. 얘네들은. 그래서 이걸 하나로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3학년을 이제 동그라미라고 생각하면 거기가 1명, 2명, 3명, 4명 이렇게 앉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일부러 노란색으로 한 건데 실제적으로 얘는 한 사람으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몇 명 있는 거냐면 하나, 둘, 셋, 넷, 5명 있는 거죠. 이 5명을 배열하는 거기 때문에 5명의 팩토리얼을 하고 일반적인 원순위가 되니까 5로 나누겠지. 여기까지가 요 노란색의 배열입니다. 거기에 곱하기
요 안에 있는 애들끼리 지들끼리 자리 바꾸는 걸 생각해 줘야 되죠. 그쵸? 근데 얘네들은 이미 이렇게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건 일렬배열이에요. 원수열이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지들끼리 1, 2, 3, 4, 그 다음에 2, 1, 4, 3 이렇게 해주면 달라지는 거란 말이야. 완전히. 따라서 요 안에서 자리를 바꾸는 건 몇 개? 일렬배열이니까 4패.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4패 곱하기 4패 24 곱하기 24가 되겠죠. 내 말 이해됐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고1 때 거를 활용해서 풀어야 되는 것들이 나온다. 세 번째. 이거 해결하는 방법 기억하시나요? 이거 몇 번이죠? 1번. 이웃하면 안 된다. 얘는 우리가 1학년에서 어떻게 해결했었냐? 이웃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 혹시 굉장히 기억해요? 어떻게 이거 해결했었는지? 기억 안 나요? 그러면 요거 하기 전에 일단 1학년 때 일반적인 상황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사람이 우리 1학년 때는 이렇게 소개받았었어요. 남학생 4명이 있고요. 여학생 3명이 있는데 여학생끼리는 이웃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학생끼리는 이웃해도 좋은데 숫자를 갖게 해볼까? 4명 이렇게 갖게 해봅시다. 남학생은 동그라미라고 할 거고 여학생은 세모라고 한다고 치면은 여학생은 얘네들은 이웃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전제 조건을 붙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했었냐면 이렇게 해결했어요. 서로 이웃해도 서로 들러붙어 있어도 상관없는 애들부터 나열하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남자부터 먼저 배열을 합니다. 1학년 때 방법이에요. 남자를 배열하는 방법이 4팩이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 사이에 여자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여자끼리는 이웃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자리가 몇 가지가 있냐? 여기도 있을 수 있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5가지의 자리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여학생 1번한테 너가 들어가고 싶은 자리를 골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5가지가 있죠. 그럼 여학생 2번한테는 나머지 자리에 네가 마음에 드는 자리를 골라라. 그러면 4개를 고를 수 있고요. 3번은 3개를 고를 수 있고 4번이죠. 4번은 2개를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고 칩시다. 여학생이 3명이니까 이렇게 들어갔다고 치면 골고루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학생끼리 절대 이웃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만약에 이 여학생의 숫자를 줄여볼까요? 4명이 아니라 3명으로 줄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남학생은 먼저 나열하는 거 똑같고요. 여전히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하나, 둘, 셋, 넷, 5개의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남학생 4팩을 하고 여학생을 고르라고 하는데 여학생 3명이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될 거예요. 아까처럼 5개의 자리. 그래서 여기 자리가 들어갔다고 쳐봐. 이렇게 들어갔다고 쳐봐. 그러면 자동으로 이 자리는 없어지는 거죠? 필요 없어지는 거지? 그러면 남학생 2명은 이웃해서 앉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지. 근데 남학생이 이웃해서 좋으니까 상관없다는 거죠. 여자들끼리만 떨어져 앉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이웃하지 말아라의 핵심이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이 생각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원순열이 됐든 뭐가 됐든. 다시 이 문제로 돌아가서 어떻게 세팅되어 있는지 2학년 4명, 3학년 4명이고 2학년 학생끼리 서로 입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3학년을 먼저 배열할 겁니다. 3학년 몇 명 있어요? 하나, 둘, 셋, 4명 있어요. 여기 3학년이에요. 그래서 3학년을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4팩을 4로 나눈 기본적인 원순열이 되는 거죠. 거기에 2학년을 배열하는 방법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2학년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아까랑 똑같습니다. 자리 이 자리 들어갈 수 있고 여기 들어갈 수 있고 여기 들어갈 수 있고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군데 자리를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오케이? 그럼 2학년에 첫 번째 학생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너 어디 들어갈래? 네 군데 중에 골라. 그래서 4, 그 다음에 3, 2, 1. 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이미 좌우의 사람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노란색은 돌린다고 해서 똑같아지지가 않으니까 중복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나누면 안 됩니다. 중복되지 않아요. 실제로 일렬배열밖에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개념을 1학년 거하고 짬뽕을 해서 물어보는 게 대부분의 문제다.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이때 잘 들어. 사람이 이미 배열이 되어 있으면 중간에 끼는 거는 원순열이 깨져버려서 안 돼. 중복되지 않아.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 그 맨 마지막에 나오는 문제가 나오는 거야.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이미 마주보게 배치를 한 거예요. 원탁에다가. A와 B가 이미 이렇게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제 몇 명 남았어요? 6명 남았죠? 토탈 8명이니까. 그래서 학년 구분 없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를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얘네들을 배치한다고 해서 돌린다고 해서 똑같아지지가 않는다고. 왜? 이 사람들이 이미 자리를 바꿔 앉아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남은 사람 6명을 일렬 배열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냥 이거의 답은 6팩토리얼이 끝이에요. 나눌 게 없습니다. 내 말 이해했어요? 이거 조심하세요. 이미 원탁에 누군가가 자리를 잡고 앉아있으면 그 다음에 들어가는 애들은 원순열이 적용되지 않아요. 돌려도 똑같이 안 나오기 때문에. 왜? 이 사람들이 방향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방향이 이미 정해진 거예요. 원순열의 기본적인 조건은 방향이 없다라는 가정하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방향성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돌리면 똑같아진다는 개념이거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게 이해돼요? 잠깐 시간 줄 테니까 나 1, 2, 3번 다 풀었어요. 3번은 아까 또 10번 했고, 그치? 여러분들이 그 밑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